안녕하세요. 매일 건강정보 아나운서 송다은입니다. 우리가 치과 치료를 받다 보면 한 번쯤은 하는 질문 또는 질문을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요, 이 교정치료와 관련한 질문들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릴게요. 유종균 원장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교정치료를 고민 중인데 친구에게 들어보니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안 아프게 치료받는 법은 없는 건가요?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. 원장님, 이게 또 교정치료를 안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통증이 걱정이고요. 그럼 그 통증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가요? 사실 저는 제가 교정 안 해서 정확히 몰라요. 근데 학생 때 한번 체험한 적이 있어요. 오. 붙이고 철사 넣고 네. 다음날 떼는 걸 체험해 보는데 상당히 아프더라고요, 이게. 맞아요. 그래서 이게 좀 아픈 거구나. 이렇게 했고 삐뚤삐뚤하신 분들은 더 아프겠죠. 그게. 그래서 사실 교정이 엄청 아프고 힘든 치료라기는 아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붙인 다음에 철사를 넣으면 치아가 이제 딱 움직이면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, 근데 그게 엄청난 통증이 아니라 기분 나쁜 통증이 한 2, 3일에서 길면 일주일 정도까지 쭉 지속이 됩니다. 네. 그걸 잘 견뎌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치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은 없을 수는 없어요. 다만 조금 이제 덜 아프게 하는 방법은 철사를 아주 얇은 것부터 가게 되면 힘이 좀 작기 때문에 네. 아무래도 그 통증이 좀 덜하게 되죠. 또 하나는 이제 환자분께서 좀 많이 아프다 생각하면 타이레놀 정도는 초반만 버티면 되거든요. 타이레놀 와서 진통제 하루에 하나 정도 드시면 아무래도 조금 덜 아프겠죠. 그래서 교정이란 거는 처음에 그 고통에서 이제 잘 견뎌내셔야 되고,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편함과의 싸움입니다. 아프다기보다는 입안에 뭐가 있다는 거는 되게 불편한 거죠. 맞아요. 그 불편한 거를 짧게는 3, 4개월에서 길면은 2년 넘게 그거를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. 다만 그걸 이겨냈을 경우에는 그게 끝났을 때는 좋은 위치에서 잘 기능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서 꼭 그 보람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뼈 자체를 움직이고 우리가 태어난 이 치아 자체를 변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아픈 것 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래도 이게 진짜 아프다면 우리가 처방전을 통해서 약을 또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걱정은 좀 덜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바로 두 번째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정 치료를 받으면 얼굴이 작아진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이 정도면 저도 뭐 2번 받고 3번 받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럼 모든 사람이 하겠죠. 네. 근데 사실 얼굴이 작아지는 건 아니고요. 보통 이제 아래쪽이죠. 저희가 마스크 써서 최근에 몰랐던 그런 아래쪽에 라인이 좋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이뻐지고 좋아졌다가 얼굴이 또 요즘 얼굴 작은 게 좀 미적인 걸로 많이 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는 없습니다, 거의. 그렇지만 어쨌든 이 하관이라고 그러죠. 네. 요 밑에 코 밑에가 자연스럽고 이뻐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이전을 알고 그리고 교정 이후의 모습을 알다 보니까 이게 정리되는 것만으로도 좀 달라졌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얼굴이 작아지지는 않는다라고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세 번째 질문 확인해 봅니다. 치아 교정 상담을 받았는데 발치 교정을 권유받았습니다. 건강해지려는 치료인데 건강한 치아를 뽑아야 된다고 하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. 정말 생리를 뽑아도 괜찮은 건가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예상을 못했는데 발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당황할 것 같긴 합니다. 그렇죠. 근데 뭐 모든 분이 발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뽑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반드시 뽑아야 되는 거, 특히나 입이 나오신 분들, 이런 분들은 뽑아야 입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치아를 뽑는 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. 네. 또 너무 삐뚤삐뚤하신 분들, 그분들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그러면 입이 나와 버리거든요. 그대로 펴버리면. 그러니까 이 치아를 뽑고 그 위치를 대체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28개의 치아 중에서 26개나 24개를 쓰더라도 28개를 이상하게 쓰는 것보다는 26개나 24개를 제대로 쓰는 게 훨씬 더 치아 건강에 좋고 치아의 수명도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치료에 필요하기 때문에 발치를 권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. 저희 아이가 5살인데 치아가 조금 삐뚤빼뚤해요. 근데 유치는 빠지는 치아니까 치료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? 라는 질문입니다.
아무래도 유치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관리를 안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. 저희 치과 의사들도 유치를 보고 이제 유치가 언제 빠지냐를 보고 치료하느냐 마느냐를 좀 결정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뭐 2달, 3달 있다 빠질 건데 굳이 통증 없는데 치료하지는 않고요. 다만 이제 뭐 1, 2년, 2, 3년, 길게는 3, 4년을 더 써야 된다 싶을 때는 유치더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영구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유치를 좀 오랫동안 잘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결국 그 유치가 그 다음 영구치 그 자리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치가 염증이 있거나 안 좋은 상태에서 다음 영구치가 건강할 리가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다음 나오는 영구치를 위해서라도 꼭 유치는 치료해 주시는 게 좋고요. 이 유치 때 교정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치 때 교정을 해주는 교정 장치도 있기 때문에 유치도 튼튼해야 그 나이에 맞는 교정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유치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이 유치도 관리를 잘해야 튼튼한 영구치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관리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10년 전쯤 학생 때 교정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. 이번 치과 검진 때 교정 치료를 권유받았어요. 이미 교정 치료를 했는데 다시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나요? 아니 교정 치료를 우리가 애초에 받을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받아서 이것도 많이 힘든 작업인데요. 이후에 재교정을 또 해야 된다 이러면은 너무 뜨겁할 것 같아요. 교정 자체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 환자들도 엄청난 인내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끝나서 이제 해방됐다 생각해서 또 해야 된다. 그럴 때는 이제 그 정신적인 충격이 되게 크죠. 피곤하죠. 교정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네.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그럴 때는 기간을 짧게 하는 교정들이 있어요. 재교정에 최적화된 그 브라켓이나 교정 방법을 쓰시면 최소화된 6개월 전후. 왜냐면 옛날에 2년 했으면 이제는 6개월 또 3, 4개월만 해서 재교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거기에 맞는 좋은 교정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오히려 재교정일 때는 또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,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 치과 교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궁금한 질문들 다 모아서 답변 도와드렸는데요.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. 지금까지 유종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